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12일 일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어제 리플이 9%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이 지지라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지라인의 위치가 초록색 단기기표선 라인 위에서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비슷한 시세에서 위치하고 있었던 이때와는 조금 다르다. 이때는 이평선 라인이 저항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이 부분을 돌파해준 이후에 지지로 역할을 바꿔서 수행해줬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리플이 이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근거, 상황적인 측면들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어떤 요인으로 이런 상승력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볼 거고, 그 이후에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움직임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리플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리플에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도 분명히 투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어제 리플이 상승할 수 있었던 그 재료, 상황적인 측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기사를 보여드렸죠. 3억 개 XRP 이체로 인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게 가격 변동성을 예고하는 움직임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건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과거에도,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닙니다. 이달 초에만 해도요, 에스크로 계정의 자산 이동 후에 XRP 가격이 15% 급등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이체 역시 시장의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이번 주말의 움직임을 기대해 보자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리플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리플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 이 세력들도 최근 지지라인을 만들고 있는 이 박스권에서 무려 20억 XRP, 20억 달러 이상 매입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와 같은 상승력을 만들 수 있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대규모 이체, 또 고래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항상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빠르게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미리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추가로 최근에 이 리플의 사장 모니카 롱이 XRP 현물 ETF 출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곧 현실화될 거다. 올해 안에 출시될 수 있다라고 리플의 사장이 직접 언급을 한 거였고요. 최근 들어서 리플 관련해서 ETF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SEC가 올해 리플과 솔라나 ETF를 승인할 것이다라는 견해도 전하고 있죠. 자, 이 부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자,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고요. 리플과 소송을 지금 만 4년 넘게 벌이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된 공약들을 내걸었었지만 그 첫 번째가 바로 SEC 위원장의 교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명되고 나서는 본인의 임기 첫날 1월 20일 날 SEC의 현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를 사퇴시키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게리 갠슬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1월 20일 날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죠. 그 이후에 지금 폴 애킨스라는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 다음 SEC 위원장으로 이미 임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 말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또 ETF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SEC이기 때문에 XRP의 현물 ETF의 승인도 올해 안에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랜만에 9%라는 기분 좋은 상승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살펴볼 건데 사실 같은 차트를 가지고도 정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불플래그 패턴이죠. 상승 깃발, 강세 깃발 패턴이라고도 부르는 패턴인데, 자, 이건 이 깃대에 해당하는 급등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삼각형이나 아니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네모난 추세 채널 모양의 깃발을 만드는 이런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러한 상승력을 또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해주고 나서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트랩이 아닌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추가 상승력이 나와준 거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고점 라인을 돌파해 준다면 4,000원대 위로 올라가 준다면 또 다른 우리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엘리엇 파동 이론을 말씀드릴 때도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죠.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건 총 8개의 파동으로 구성된 한 사이클을 의미하고요. 자, 8개의 파동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승 5파 1, 2, 3, 4, 5 나오고 나서 하락 3파 1, 2,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리플의 차트에 엘리엇 파동 이론을 대입해 보면 자, 이 급등, 아까 깃대 부분이 이 상승 1파가 되겠고요. 최근까지 나왔던 이 조정이 조정 2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승력을 보여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1차 상승의 고점을 돌파해 주게 되면 이제 상승 3파가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승 3파는 상승 1파와 나중에 나올 상승 5파보다 가장 강하고 길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3파에서 리플은 충분히 이전 신고가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 그리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 더해서 우리가 최근 차트를 또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쌍바닥 패턴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길게 보자면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도 만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이 단기적 고점 라인을 돌파해 주냐 못해 주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금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부분을 돌파해 주게 되면 기술적인 패턴에 따라서도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위에는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입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단기적으로 이번 1월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1월이라는 기간 안에 상당히 시장 전체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위아래로 많이 움직였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거시적인 경제 이슈 때문이었죠. 자, 첫 번째로는 주요 경제 지표, 이 고용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었고요. 이 부분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고용 시장이 안정적이다. 이게 나아가서는 미국의 경제 자체가 견고하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국채와 이 달러라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상승력을 보여주게 된 거고 이와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우리 위험자산, 코인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미국 경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번 달에 있을 미 연준에서의 금리 결정에서 동결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커지면서 시장을 압박했었고 다음 날은 12월 달에 있었던 FOMC 회의록까지 공개됐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표했다라는 거고요. 때문에 너무 가파른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이 나올 가능성에 지금 시장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장 다음 주 15일에는 이 금리 결정에 또 중요한 역할을 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서 SEC가 항소 요청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마감 기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SEC 위원장은 20일 트럼프 취임식 날 교체가 될 예정이죠. 때문에 이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할지 안 할지 이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리플에게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SEC가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이건 엄청난 폭등 재료가 되줄 겁니다. 이건 소송 종료를 알리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거고 자, 20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번 달 말에는 또 한 번 FOMC, 미 연준에서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취임이라는 이슈도 기대감의 상승력을 불러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셀 더 뉴스라고 하죠.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처럼 단기적인 조정도 올 수 있는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동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재 소식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다만 이번 1월달 금리 결정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겠지만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요, 이 이후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매파적인 지도부 물갈이 명단을 트럼프가 작성 중이라고 하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으로 부임했던 시기를 보면 엄청난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우리 투자시장,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호황을 누렸던 기억이 있는 거죠. 금리 이슈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전 1기 때 미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만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를 봤을 때는 1월 달에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올해 반복된 패턴에 의해서 강세장이 나올 수 있는 시즌입니다. 자, 이건 비트코인의 반감기 시기와도 겹치는 시즌이고요. 대선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와도 겹치는 시즌이죠. 그래서 이번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리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ETF도 당연히 호재 소식이지만 이전 영상들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리플의 IPO, 나스닥 상장도 충분히 현실 가능한 이야기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최근 코인 시장에서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이 블랙록이라는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고, 여기서 주목하고 있던 게 지금 비트코인과 현물 ETF를 승인시키고 나서 이것들이 1단계로 행해졌던 그 이유가 바로 2단계로 가기 위한 발판이었다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 2단계가 바로 모든 자산의 토크나 리얼월드 에셋 RWA라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커스터디 서비스, 리플이 작년에 발표했던 이 수탁 서비스라는 거죠. 리플은 이걸 이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었고, 그래서 2개의 수탁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했던 겁니다. 이 RWA 시장이 커질수록 이건 당연히 블랙록에 의해서, 그리고 시장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리플이 출시했다.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리플은 분명히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줄 거고요. 그 상승 사이클 안에서도 절대 상승만 하는 차트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은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는 거고, 최근처럼 400% 급등했을 때처럼 뒤늦게 계속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포모 현상 때문에 추격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최근에 우리가 겪었었죠. 계엄령 이슈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급락,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럴 때 또 패닉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악순환으로 타점을 잡게 되면 결국에 차트는 상승을 했지만 나는 손실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가 매수 타이밍인 거고요. 이때 미리 매집했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상승력이 추후에 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바로 이 뒤늦게 추격 매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온다라고 패닉셀을 하는 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개인 투자자분들을 지켜봐온 바로는 이런 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다라고 해도 실제로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걸 버텨내거나 아니면 상승력이 나오는데 추격 매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상황적인 업데이트도 해드리면서 어디서 우리가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들어가면 좋은 타점인지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이클에서 매도를 해야지 현금을 확보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분할로서 조금씩 또 진행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직 정보방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칠 건데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돼서 올 한 해 이어질 강세 사이클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